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270불대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6%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뭔가 반등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와 관련된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아직까지는 소문에 불과한 소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100%가 매겨지고 있는 인도 차량 관세가 0%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BYD가 테슬라와도 협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소문이 아니라 뉴스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오늘 1.46%나 올랐어요. 18,000선 초반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실제로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고용 수치를 항상 발표를 합니다. 이 ADP 2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7천 명 늘어났는데 그쳤어요. 직전월이었던 1월달 18만 6천 명 증가를 보여주었었는데 이것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14만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CNBC에서 관세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운송 유틸리티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만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키웠었어요. 이러면서 장 초반 좋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만은 한 달 연기하기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안을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어제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추가 관세가 발효가 된 상황인데 실제 발효가 되니까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좋지 않지만 미국에도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자동차 관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자동차 빅3 GM, 스텔란티스, 포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개 회사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은 조립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만은 관세를 연기하기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 점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자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 그러니까 우려감이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장 막판에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는데 유가가 66불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올리고는 있지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유가를 완화를 시켜서 최대한 인플레이션을 누르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관세 인상에 따라서 그리고 도지의 정부 지출 감소에 따라서 트럼프 임기 총반에는 어느 정도 경기 하강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 투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상반기 내에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광물 협정이라든지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을 시키고요. 좀 따르기로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종전이 된다라는 소식이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6월 달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강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1월 달만 하더라도 10월 달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었는데 이제 세 차례의 금리 인하까지 지금 증가된 상황이에요. 현재 연초에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감은 오히려 연말에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리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포석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선 지금 하단에 접하면서 그래도 큰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반등의 시작이 지속될지 아니면 더 꼬꾸라져서 더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스닥이 이런 지속되는 우상향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당연히 추매로 대응을 하면서 훗날을 도모할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6% 상승하 27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입니다. 어쨌든 주봉 차트의 볼린저 밴드 하단은 지금 약 한 244불대를 보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 244불에서 250불까지는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하나의 캔들이 하루를 뜻하고요. 자,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양봉의 반등이 나왔어요. 특히 금일 말고 어제 장에 이렇게 십자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시작을 좀 알리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밑꼬리가 260불까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막바지 매도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테슬라와 관련된 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역시나 1분기 인도량과 실적이 되겠죠. 1분기 인도량과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20일경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앞으로 한 달 반까지는 일단 하락과 행보의 모습이 좀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6월 달에 로보택시 사업 런칭을 약속을 했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반등 모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반등에는 강력한 호재들이 뒤따르긴 했습니다. 트럼프가 부임하자마자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은 사라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특히 테슬라 주가 하락이 컸는데요. 트럼프 형님 그러면 안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형님 당선시켜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테슬라 주가가 너무 떨어진 게 어느 정도 걱정이 되긴 했나 봅니다. 드디어 일론에게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는 트럼프 형님인데요. 자,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크게 칭찬을 했어요. 도지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회에서의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76%나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따라서 에픽 스피치라는 발언을 하고 있죠. 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의회 연설에 참석을 했었어요. 오디언스로 참석을 하면서 트럼프의 소개에 따라서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만든 차를 사면 트럼프는 미국에서 만든 차를 사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는 이미 지난 10월 달에 트럼프가 공개했던 공약이었고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살 때 대출로 삽니다. 할부로 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월 할부금에는 역시나 이자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자를 면제하는 건 아니고요.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시켜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공제, 세액 공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월 할부금으로 납부한 이자만큼 과세 대상 세금에서 면제를 시켜준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차량은 프리몬트와 기가 텍사스에서 거의 100% 공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3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은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트럼프 형님의 발언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ost American Made 카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보따리가 있었어요. 자, 인도하고도 계속해서 통상 무역과 관련된 협정을 하려고 하는 지금 미국인데요. 인도의 미국 수입 자동차 관세 0%, 그러니까 거의 FTA를 체결하는 수준의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인도 진출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연초에 모디 총리하고도 여러 번 회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도 지역에서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수의 채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테슬라이고요. 실제로 빠르면 6월달, 늦어도 3분기에 뭄바이, 델리, 방갈로르에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기로 시작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세가 0%가 되면 테슬라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인도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관세가 100%입니다. 100%를 0%로 낮추는 건 정말 파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형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관철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날개를 단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도 정부에서는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에 인도의 공장 설립을 요구를 하겠죠. 이는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윈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정말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자, 그리고 모델 Q라든지 모델 2라든지 저가형 차량이 나오면 저가형 차량의 메인 시장이 인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어요. 물론 이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BYD 수뇌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BYD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과 협업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슬라와의 협업 입장도 재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작년 안에 BYD는 테슬라에 이어서 배터리 EV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였어요. 거의 176만 대로서 테슬라와 비슷한 배터리 EV를 판매한 회사였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와 로이터에서는 하나의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차세대 모델의 제조를 맡길 중국 로컬 기업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만약 이런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BYD가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강력한 제조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BYD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가 상하이는 현재 100만 대 캐파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라인을 증설하겠다, 캐파를 올리겠다라는 징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이번 4월달, 늦어도 한 6월달 안에 저가형 모델이 나올 예정이 있는데요. 이 저가형 모델은 이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한다라는 소식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베를린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소식은 있는데 기가 상하이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기가 상하이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중국 내수형이 저가형 차량은 BYD의 제작을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BYD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에게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우려되는 부분은 1분기 인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제가 중국 인도량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 인도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2월달 테슬라 판매량은 44,000대가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2월 누계로 9만 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미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만 하지 못하죠. 전년 동기 2월 누계로는 거의 11만 대까지 판매를 하면서 한 2만 대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역시나 지금 미국 인도량도 신통치 않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모델 Y의 연식 변경에 따라서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1분기 판매량이 좀 어려운 이유가 지난해 1분기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1분기 치고는. 자, 2월 누계로 보면 2월 누계 숫자가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보다도 지금 막대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기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 동기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해 2월 누계 대비 지금 15%가 빠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베스트셀러 모델인 모델 Y가 연식이 변경이 되었고, 올해 모델 Q, 모델 2의 저가형 차량도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자, 연말로 갈수록 여기 보이는 2024년, 2023년 막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들어요. 자, 올해는 정말 인도량의 성장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6월 달에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에 따라서 FSD를 실제로 사용해 보기 위한 자동차 구매도 많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은 호재를 오늘 만들어 주었죠. 할부 이자가 세금 공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량 증대를 우리가 깨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역시나 확신이 필요하다. 기업에 있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생 동안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만 잡으면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해요. 테슬라가 딱 이에 걸맞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지금 투자해서 203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만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3배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박 종목들은 3에서 4년 보유한 종목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한 4년 정도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들은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인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만큼 앞으로 3, 4년은 충분히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특히 연말이 되면 이 옵티머스 1천여 대가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고, 옵티머스의 노동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도 이에 반응할 것입니다. 자, 여유 자금으로 감정을 버리고요. 이런 날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잘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2022년과 2023년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약했는데, 이 약한 시기에도 2번에서 3번의 반등 구간이 있었고요. 한 번 반등할 때마다 약 한 30% 이상의 반등 수준을 보여주었어요. 올해는 자, 이러한 강력한 호재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트라운TV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게 테슬라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